조선으로 신혼여행을 온 독일인 부부. 독일인 저널리스트 루돌프 차벨은 신혼여행을 무려 조선으로 왔다. 그리고 독일인 부부의 코리아 신혼여행 1904를 발표하면서 조선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인의 생활 신조는 되도록 돈은 많이, 일은 적게, 말은 많게, 담배도 많게, 잠은 오래오래였다. 오, 좋은데? 여기에 술주정과 바람기가 추가되었다. 술 취한 조선인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모습은 매우 흔한 일이었고 여자 문제로 살인이 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런 모습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노예 상태와 압제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한마디로 이들은 백인 우월 의식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야만으로 매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들의 에세이는 잡지나 단행본 등으로 널리 유통되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가 된 것은 당연하다는 스웨덴의 동물학자. 일제시대인 1930년대에 스탠 베리만이라는 스웨덴의 동물학자가 한반도로 들어와 한반도 북부지방의 식생과 동물을 연구했다. 그는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인은 일본인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가진 정신력, 투쟁심, 집단행동과 같은 능력이 부족하다. 일본인들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인데 한국에서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요시한다. 한국인들은 본인들의 유구한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힘든 일은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긴 담뱃대를 물면서 시간 때우는 것만을 즐긴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러시아나 중국에 합병당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매우 맞는 말인 것 같네. 프랑스 신부들조차 조선을 비슷하게 봤다. 19세기 중엽 조선으로 20여 명의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온다. 이들의 목적은 대부분 순수한 신학의 전파였다. 19세기 초 대대적인 천주교의 박해로 조선에는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도들의 요청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이들 신부들을 보내준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으로 천주교 포교를 위해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탈레반 점령지에 기독교 포교를 위해 들어가는 것과도 비슷한 일이었다. 이들은 평균 7년 정도 조선에서 활동했는데 그 가운데 12명은 체포되어 참수형에 처해졌고 5명은 병사하고 나머지 3명만 중국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뭐 여기서 프랑스 신부들이 고생스러운 생활담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비록 선교의 목적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그들 또한 여느 서양인들과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본다. 그들의 당시 흔적은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당시 프랑스 신부들의 사진이다. 조선의 임금들은 게으르고 멍청하고 무능력하다. 응? 맞는 말인데? 온갖 특권을 누리는 양반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가혹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는데도 조선의 임금은 방관만 하고 있다. 응? 이것도 맞는 말인데? 조선은 법률 행정제도가 갖추어졌다고는 하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린다. 헉, 이것도 맞는 말이구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조선의 임금이나 양반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다. 백성들도 간혹 깠다. 조선 사람들은 경박하고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고 까다롭고 탐욕스러웠다. 다만 선교사들은 평균 7년간 장기 체류를 한 탓에 점점 조선인들의 장점도 찾아간다. 조선 특유의 가족의 효도, 우애, 자선행위는 서양에서는 쉽게 목격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서양 우월주의인가, 조선의 병폐인가. 19세기가 되면 서양인들은 대항해 시대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문명의 사도로서 자부한다. 그들 눈에 동양은 낙후되고 불결하고 미개하고 야만적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였다. 여기에 사회적 진화론도 대두된다.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논리다. 사회적 진화론은 당시 서구 문물을 체득하고 돌아온 조선의 유학파들도 크게 동조하고 있는 사상이었다. 서유견문록으로 유명한 육일주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유교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고 경쟁을 좋지 못한 것으로만 보는데 이런 경쟁의 부재가 결국 조선을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유학생활 도중 인종차별을 몸소 겪었던 윤치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인종 간 불평등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코케시안과 몽골리안, 아프리카인 등에게 동등한 심신의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승리할 때는 이렇게도 이야기했다. 섬나라 사람들이 황인종의 명예를 높였다. 일본이 단독으로 서양을 물리친 일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조선인인 나로서는 조선의 독립을 빼앗으려는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 여튼 구한말 우리 땅을 밟았던 서양인들 대부분은 조선이라는 사회와 조선인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크게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 속에 자신들은 조선인들보다 우월하고 품성이 좋고 소양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현대 미국 SAT 결과를 보면 동양인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다. 이런 서구 우월주의는 과연 잘못된 편견일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편견이라고 합리화하는 걸까?